자, 소록스입니다, 형님들. 예, 소록스고요.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6.7%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반대매매를 맞고, 처음 반대매매를 맞을 때는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아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날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에 이렇게 풀렸습니다. 이게 의미를 조금, 저는 차트로 의미를 갖진 않지만 조금 이따 공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반등 이후에 지금 요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하다. 결론을 얘기하면, 자, 왜 그런지 공시로 가볼까요? 자, 처음에 저희가 저런 하한가가 처음 막 터졌을 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담보권자가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 주식을 얼마나 아시는지 다들 뭐 다 다르겠죠. 어느 정도 아는지에 따라. 저는 워낙 이 잡주들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보다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다면 주담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담대. 주담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식담보대출이에요. 주식담보대출. 이 주담대라는 거를 이용해서 무자본 M&A도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소록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자본 M&A라는 것도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서 말 그대로 개인적인 사채를 써서 공시 없이 주담대를 이용해서 돈을 사용하다가 거래정지 뭐 부러지는 애들도 있는 거고요. 이게 진짜 뭐 개인 이 주담대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는. 예. 그리고 현재 주담대가 꽉 차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다만 소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재준 대표이사님이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 17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600만 주를 주담대를 갖고 있었어요. 네, 주담대를 갖고 있었고,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두 개 있었죠. 가격적인 조건이랑 비율적인 조건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격적인 조건이 무너지니까 코프리즘이라고 하는 데서 그냥 반대매매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냥 반대매매라는 거는요, 형님들이 이런 주식을 내가 1700만 주를 갖고 있는데 600만 주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담대라는 거는, 이런 주담대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B야, 600만 주를 빌려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1700만 주를 갖고 있는 A야. 그러면 내가 얘한테 600만 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얘 계좌의 질권 설정을 통해서 그냥 얘 계좌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형님들. 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600만 주가 시장에 쏟아지게 되죠. 근데 제가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소록스 처음 하한가 때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는 두 번째 날 하한가 안 풀릴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플러스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질권 설정을 할 때 내가 얼마 가격,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10,000원에 반대매매 자리를 10,000원으로 잡아놨어. 그래서 여기서 때렸을 때 마이너스 보통 한 30에서 한 50% 비율로 가지고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물량이 소화가 돼요. 그래서 질권 설정한 애들이 원금을 찾아가. 주식을 팔면서. 근데 소록스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가격 밑으로 내려가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때릴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때렸던 부분이 있었고,
바로 그래서 오늘 공시로 확인이 됐죠. 이거는 형님들 보시면 1700만 주를 갖고 있던 사람이 600만 주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600만 주 이후에 담보 비율이 채워지지, 그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때리는 겁니다. 그냥 더 때리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이런 매도가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매도분은 추가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됐어요. 말 그대로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어제 공시가 나왔죠. 저 이 공시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640만 주를 다시 잡았어요. 750만 주 남았죠. 근데 640만 주를 다시 주담대를 땡겨놨습니다. 와, 이거 뭐지? 근데 보게 되면 형님들 750만 주라는 주식 수도 정재준 대표이사의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750만 주라는 거는 대주주와 특별 관계자가 묶여있는 모든 주식수를 얘기해서 750만 주라는 거예요. 대주주는 530만 주 남은 거예요. 정재준 대표이사는 530만 주 남은 겁니다. 530만 주. 근데 여기에다가 주담대를 641만 주를 걸었어요. 이거 형님들 이거 개 같은 경우입니다. 원래 정재준 대표이사는 제가 봤을 때는 바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 시점에 가보면 구주를 먼저 100만 주 김복덕 걸 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내에서 엑시트를 시켜줍니다. 김복덕 물량을. 근데 구주는 100만 주를 뜨고 신주를 찍고 시비를 찍고 이런 과정에서 정재준 대표이사가 갖고 들어온 돈은 25억이에요. 자기 돈. 그리고 나머지는 메리츠의 담보를 이 구주 뜬 걸 가지고 담보를 주고요. 그리고 성수연이 그냥 무담보로 100매덕을 빌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지분 확보를 해온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지분이 다 털려 나갔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실질적인 대주주는 530만 주야. 750만 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실질적인 대주주는 530만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야로가 있는 건데 주주님들이 싫어할까봐 제가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게 의도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의도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정재준이 아예 이 판에서 빠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 매매를 가장한 매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대 매매를 가장한 매도, 대주주의 매도, 이런 것들이 뭐 있었죠? NK맥스가 있었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공시한 거 보니까 오늘 공시를 해서 나 주담대 있어 라고 공시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최소 9일 제지의 길은 안 가는 거예요. 9일 제지 같은 경우는 공시를 안 했습니다. 사채를 쓰고 공시를 안 했어요. 대주주가. 그러니까 한가 반대 매매하면서 부러지면서 그냥 바로 거래 정지되고 회사 날렸죠. NK맥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안 팔았다고 했습니다. 주담대 갖고 있었고 그거 가지고 반대 매매도 나왔고
하지만 안 팔고 있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소룩스 같은 경우는 팩트만 얘기할까? 팩트로만. 팩트는 대주주가 530만 주 남았다. 여기에 플러스 특별 관계인 얘네들 물량이 뭐 한 220만 주 정도 남은 거고, 나머지는 매도가 된 거예요. 매도가 어쨌든 된 겁니다, 형님들. 매도 안 된 거예요? 매도 된 거잖아.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니, 마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뇌피셜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물량이 매도가 됐다. 오케이? 그러면은 남은 이 물량은 얘네들이 만약에 이거를 또 만약에 얘네가 또 이 개짓거리를 한다면, 반대매매라는 이유로 또 개짓거리를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그럼 소룩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소룩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저는 정재준이는 일단 끝났다고 봐요. 네. 정재준 대표이사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네. 끝났다고 보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아니, 소룩스를 먹어야 아리바이오를 먹는 거 아니야, 구조가.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작살이 났어. 만약에 작살이 나고 진짜 속된 말로 해서 만약에 진짜 잘못돼 갖고 뭐 거래 정지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죠. 작살이 나거나.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는 쳐먹을 거 아니야. 그래야 이거를 이거 먹으면 이거까지 같이 후루룩 짭짭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누구냐 이거야, 이거. 이거를 뭐 장내에서 누가 매수했니 많이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확률적으로 보면 삼진제약 아니면 성수연이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추측의 영역이에요. 네, 추측의 영역. 정재준 대표이사님이 마무리됐다는 것도 추측이고, 하지만 530만 주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건 사실 아니야 지금? 맞잖아. 근데 이 추측의 영역에서 삼진이랑 성수연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일을 제대로 풀려면은 삼진이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삼진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시 얘기할게요, 형님들. 요 삼진이랑 성수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진은, 형님들, 삼진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면 여기는 큰 회장님, 작은 회장님이 있어요. 이 동업 구조였고요. 지분을 이 회장님이 많이 갖고 있고 여기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노리고 들어온 애들이 하나제약이에요. 그래서 하나제약 애들이 여기에다 경영권 소송을 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제약이 실질적으로는 대주주까지 찼어요, 주식수로. 근데 얘네들이 삼진제약이 이 큰형님 작은형님이 무슨 선택을 했냐면, 자사주 있죠, 자사주는 형님들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의결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리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자사주를 아리한테 주고, 아리한테 가면 이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이 살아나요. 그래서 아리는 삼진제약의 의결권을 가져가면서 삼진제약의 이런 여기에 이렇게 격투하는 데서 아리가 의결권을 행사해주면서 자사주에 대한, 삼진제약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주면서 이거를 경영권을 지킬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조인도 하고 그 의약품 만들면 알이 약품 되면 하고 한다고 했잖아. 그게 이렇게 해서 조인이 된 거예요. 삼진도 자기들 회사 지키고 아리도 어차피 얘네 약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해서 조인이 된 상황이에요. 네, 조인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리가 잡고 흔들 수 있는 거 하나는 삼진제약에 대한 100몇만 주 갖고 있을 거예요. 130만 주 정도? 그 의결권, 그러니까 예전에 자사주를 아리한테 넘겼던 의사주, 의결권, 그 주식을 가지고 막말로 사람이라는 게 막판에 몰리면, 야, 씨발, 여기 가갖고, 하나제약 가갖고, 야, 내가 너한테 의결권 밀어줄게. 정재준이가 가갖고, 아리 의결권 갖고, 하나제약에 밀어줄게. 그럼 얘네 위태위태 하잖아요, 또. 그래서 삼진제약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형님들, 저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공시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까요? 삼진제약 지분을 한번 볼게요. 개보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홍대에 본점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 변경됐죠? 하나제약이었다 조의원. 이게 왔다 갔다 지랄 연병을 해. 왜? 하나제약이 장내에서 계속 땡기고 있거든. 근데 보면 지분을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조의원 및 특수관계인 이렇게. 그리고 최승주. 그러니까 조의원이 큰 형님이고 최승주가 작은 형님이야. 근데 여기 이거 합치면 300만 주잖아. 이거 300만 주잖아. 근데 여기에 하나제약에 170만 주를 들고 있어. 근데 여기 자기 주식 이거는 의결권이 없다고. 의결권 없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30만 주 정도 아리가 들고 있어요. 아리가. 그래서 잡고 흔들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막판에 몰리면 좀 도와주세요. 형님들 안 그러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뇌피셜인 거예요. 뇌피셜인 거고. 두 번째, 그래서 삼진제약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 하나,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수현이에요. 성수현이라는 사람은 정재준 대표이사가 아리바이오를 처음에 인수할 때 무슨 돈으로 인수했냐 이거야. 무슨 돈으로. 형들 무슨 돈으로 인수했냐 이거야. 무슨 돈으로. 보면 정재준이가 신주 BW죠. BW 떠가고 요거 BW를 떠가죠. 네, BW 떠갑니다. 이거 어떻게 떠갔냐 이거야. 100만 주 이거 있죠? 이거 구주 뜬 거예요. 누구 뜬 거야? 김복덕 거. 김복덕 거 뜬 거야. 김복덕 거 뜬 거 100만 주를 가지고 담보. 메리츠에다 야 우리 여기 100만 주 담보 있어. 담보 주고 메리츠한테 돈 땡긴 거야. 150억. 그리고 성수현은 124억을 그냥 공짜로 빌려줍니다. 그럼 이 회사가 누구 회사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지금 왜 위태위태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주주가 무너지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대주주는 정재준입니다. 근데 이미 반대 매매로 자기가 갖고 있는 1700만 주 중에 1000만 주 가까이 다 부러졌어.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그거를 이빨 또 주담대를 땡겼어. 똑같은 애들한테. 정리하면 첫 번째, 반대 매매 때문에 눈물겨운 바이오의 슬픔. 연구자, 돈 없는
돈 없는 연구자의 슬픔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반대 매매를 가장한, 이렇게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건 예상입니다, 형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팩트가 아니에요. 엑시트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요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 다만 만약에 이 누군가가 정재준이랑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형님들 뭘로 고소해야 돼요? 이건 완전 모럴 해저드죠. 그냥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누군가가 비상장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소록스를 다 개작살 내놓고 비상장을 이 누군가가 두 가지일 겁니다. 비상장을 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장이지만 더 싸게 주시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 작살 내놓고 그냥 말 그대로 끝까지 내보내놓고 바닥까지 보내놓고 다 죽여놓고 다시 걷어가는, 다시 걷어서 올려다 놓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1번, 2번, 3번의 구조에서 3번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렇고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그 안의 구조든 지금 현재 리스크가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기준으로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남은 거 700만 주 다 털릴지 누가 보장해 줄 거야? 이거 700만 주 안 턴다고 누가 보장해 줄 거냐고. 형이 보장해 줄 거야? 내가 보장해 줘? 우리 와이프가 보장해 줘? 아무도 보장 못 해. 이거 누가 보장해 줄 거야?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인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소록스를 보는 생각이고 방향이에요. 근데 다만 긍정적인 걸 하나 보자면 소록스를 먹는 자가 아리까지 먹는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이해하시죠? 근데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분이 좀 개미들부터 막 FI들부터 이게 비상장 회사인지 상장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너무 잡다해. 이게 심플하지가 못해. 이게 형님들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리바이오가요. 내가 얘기를 할게. 요거는 지난 얘기니까 얘기를 할게. 아리바이오가 만약에 아리바이오가 지분이 깔끔했잖아요. 만약에 개미 없이 깔끔했잖아. 이렇게 뭐 기관 투자자, 뭐 정재준, 뭐 성수현 이렇게 깔끔했잖아. 그럼 이거 뭘로 가요? 소록스랑 간이합병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병신짓거리 안 한다고 1년 동안 기다리고 뭐 지랄 연병을 안 한다고 그냥 간이합병으로 가. 주주 100% 동의. 야 비상장 주주 100% 동의 때려. 우리 아리바이오 주주들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냥 간이합병으로 가는 거야. 무슨 뭘 신고하고 지랄 연병을 해.
그냥 바로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리바이오 자체에서부터 그 지분 구조가 엄청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을 좀 잘 풀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잘 못 푸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얘기고요. 드리기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형님들. 아유.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예상은 다 드렸습니다. 다만 제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진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예상일 뿐입니다.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새끼 죽일 놈!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